장교였기 때문에 진급에서 다소 그 불이익을 받거나 일부는 뭐 예편한 그런 경우를 해서 당시 그 사조직이 다 해체됐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예. 사실은 이게 스멀스멀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문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34기, 육사 34기에서 43기까지 한 100여 명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네. 기수마다 한 10명씩 해가지고 100여 명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자회. 그러니까 일단 이름은 그냥 알고 지내자. 이거 친목 모임처럼 보이는데 네. 결국 문제는 그 이상의 행동을 해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국내 사조직이나 특정 인맥, 지금 알자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뭐 이미 그 언론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뭐 독사판이에서 또 한민구 인맥 등등 이런 특정 개인과 관련된 인맥들도 굉장히 횡행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런 인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 중요한 보직이나 또는 그 알짜 사단장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밀어주고 끌어주고 뭐 이러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정부 부처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처가 있습니다. 예. 인사 담당 부처나 또는 정책 담당 부서가 가장 핵심적인 지위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서에 되게 진출을 하면 예. 자연스럽게 다음에도 또 좋은 보직을 가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좋은 보직을 가게 되면서 서로 자기 선후배들 간에 추천하고 끌어주고 이런 분위기가 생깁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 사단 전방부대 사단장들이 있는데요. 예. 이 사단장 중에서도 핵심 보직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한때 요즘은 이제 사라졌지만은 일사단 같은 경우는 한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잘 나갈 때는 전두환 사단, 예. 뭐 구사단은 노태우 사단 해서 그분들이 서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관련했던 하나의 후배들이 계속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하나의 출신 장군들이 계속 오는 그런 사단들에 대해서 명문사단이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런 식으로. 그럼 예. 지금 이 알자회는 아닌데 진짜 알짜 요직들을 다 누리면서 알자회가 포진해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제보도 들어오고 있고 예. 실제로 박근혜 정부 민정 라인에서도 상당 부분 확인이 됐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당시에 우리 박범계 의원도 한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연계되면서 그냥 유야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파악은 했는데 다 파악했으면 처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덮고 넘어갔다. 거기 우병우 전 수석이 뒤에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런 그 당시에 우리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그런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중요한 거는 정치 권력, 그다음에 국내 사조직, 예. 또 그럼으로 인해서 국정농단은 물론이고 예. 국정농단 관련해서 국방안보 사안까지 이 사람들이 특정 인맥이나 예. 특정 사조직에서 좌지우지됐다면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청문회 때 이 얘기가 나오면서 알자회 얘기가 나오면서 군이 자체 감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결론 낸 게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미 다 해체됐더라. 문민정부 시작하면서 그때 해체 작업 벌였고 다 해체됐다. 없다.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았어요. 그게 불과 얼마 전인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국내 실세가 누굽니까?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거든요. 예.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참여정부 말기에 합참의장을 비롯해서 그렇죠.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계속 주요 보직을 차지했었고 예. 그게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10년이죠. 그게 한 10년 이상 사실상 국내 모든 인사나 정책을 좌지우지한 거죠. 국내 모든 사람들을요. 그리고 한민구 장관도 사실은 뭐 마찬가지로 한민구 인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비롯한 김관진 인맥과 그다음에 이런 알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육사 내 특정 인들의 중심이 된 몇몇 사조직이 함께 결탁돼서 이런 국내 여러 사안들이 좌지우지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국내에서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감찰한 거는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때도 우병우 전 수석이 뒤에 있고 뭐 김관진이란 사람의 권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다 막힌 겁니까? 현존하는 권력들이 다 그 사람들인데 이게 제대로 된 감사가 되겠습니까? 되겠는가? 김관진 씨가 당시 안보실장이었고요. 그다음 한민구 국방장관이었고, 그다음에 우병우 씨가 여전히 그 당시 어쨌든 민정수석으로 건재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게 감찰이 불가능한 거죠. 네, 잘못된 허술한 감찰이었다. 그러면 이미 사조직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알자회 있고 김관진 전 실장은 알자회는 아니라면서요. 독사파라면서요.
이게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스스로 이제 사람들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군내 오랫동안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사적 관계나 인적 관계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예. 특히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독일 육군사관학교를 이제 유학을 갔다 온 거예요. 연수 갔다 왔죠. 네네. 유학을 갔다 오면서 연수를 갔다 오면서 국방부 내에서 군 내에서 예. 이 독일 육군사관학교 유학 연수를 갔다 오거나 하여간 공부가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이제 중용된 겁니다. 예. 그래서 나온 것이 독일 사관학교 출신이라서 독사파란 말이 나온 건데. 독사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대부분 상당 부분 김관진 인맥이 그렇게 연결돼 있는데 그것도 왜 그렇겠습니까? 잘 아는 이 인적 관계에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또 공정하게. 있습니까? 예. 네. 홍 의원님, 독사파 네. 알자회 말고도 또 이런 사조직들이 더 있어. 독사파라는 말은 독일 사관학교로 연수 갔다 온 인맥, 그게 독사파. 다른 말로 김관진 인맥. 요 아직까지 아마 핵심적인 두 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알자회 뭔지 알았고 독사파 뭔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사드 보고 누락 사건 이 사태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이 사조직하고. 제가 어제 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게 크게 세 가지 사항입니다. 예. 이번 군의 문제는 외교적 사안을 차치하더라도 군과 관련된 문제를 보면 첫 번째가 군내 어떤 안보상의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비밀주의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외부에 알리지 않고 관련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사드 보고 누락과 일방 처리의 과정을 위해서 드러나는 문제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민 통제를 약화시켜 왔습니다. 아하. 대부분의 국가에서 군이라는 것은 고도의 물리력을 독점하고 있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국가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집단이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어떤 민주적 통제 내지는 문민 통제 강화하고 그러한 장치들을 만들어 옵니다. 그게 이제 국방장관 출신을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군복 입다가 우리나라 바로 국방부 장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소 5년 이상은 민간인으로 있다가 전역한 이후에 5년 이후에 국방장관이 할 수 있게 하거나 예. 이런 또는 다양한 형태의 장치를 민간인이 해놓죠. 들어오는 이 역할을 하는데 그런 문미 통제가 약화된 거고요. 예. 또 이러한 것들이 결정적으로 관련된 문제는 이러한 사적 조직이 안에서 행위하면서 이 소수가 정보를 독점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왜곡하거나 은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이제 감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개연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은밀하게 그렇습니다. 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조직들이 동원되는 거 아닌가? 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군 통수권인 국가 최고 지도자에게 이 중요한 사안을 보고를 누락하거나 고의적 누락이라고 청와대가 발표를 한 거예요. 예. 그렇다면 고의적 누락이 가능한 구조는 서로 간에 짬짬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정 인맥에 의해서 자지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감찰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어떠한 사람들 간에 이런 조직적 연계가 있었는지 단순하게 이런 위계 라인에서 의한 게 아니라 사적 연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충분한 감찰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김관진 실장은요. 근데 이 보고 누락 사태가 벌어졌을 그 무렵쯤에는 실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독사파의 중심에 김관진이 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그렇습니다. 옷은 벗었지만 김관진 실장이 뭔가 중심이 돼서 이 보고 누락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좀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예. 어쨌든 그러한 반성 지금 사드가 당시 작년도부터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나 언론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예. 국방부가 거의 독단적으로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특히 됐었죠.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에도 이 문제는 거의 김관진 실장이 독점적으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예. 청와대에서요. 그 과정을 보면 저는 관성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보고 누락을 김관진 씨가 직접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주도했던 인맥과 사람들은 대개 김관진 씨하고 다 연관이 있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이미 김관진 씨가 5월 21일부로 그만뒀고 26일 보고이기 때문에 예. 그 날짜가 불과 5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방부는 아직까지는 김관진 씨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한민국 국방장관이 핵심이 아니라 결국 김관진 전 실장이 핵심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김관진 실장하고 가까운 분들이 지금 보고 라인에 있었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분들이 독사파입니까?
지금 일부 몇몇 확인된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독일 유학파 출신들이니까 연수 갔다 오신 분들, 그런 분들 중심으로 있고, 그다음에 되게 군의 인맥에 만들어지는 거는 자기가 사단장으로 있었을 때 거기에 핵심 참모로 있었거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근무지가 중첩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개만 여쭐게요. 네. 사조직 구성 불법이죠. 군대 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게 확인이 되면, 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군 형법상 처벌 대상입니까?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단순한 친목 모임 정도라면 그것은 뭐 단순 징계나 또는 해체 권고 정도로 끝날 수 있겠지만, 예.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런 사조직을 통해서 인사 개입을 했다는, 모의했거나 예. 인사 개입에 개입했거나, 또는 특정한 군내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인맥들을 활용됐다면 이건 단순히 군형법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감찰을 통해서 예. 그 정도 여부나 수준이 면모가 드러난다면 그 이후에 그 법적 절차는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 보도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드를 만약에 지금 가동하고 있다면 이거 김관진하고 한민구뿐만이 아니라 이거 황교안도 이거 실형 살아야 될 문제예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거 국제법상도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게 되어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이 시벌놈들이 이걸 지금 가동을 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항명 수준이 아니라 이건 국민에 대한 매국행위야. 반역행위야, 이건. 얘네들의 항명죄가 아니라 반역죄로 다스려야 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반역죄예요. 예. 근데 이제 내가 일단 이 새끼들이 보고를 안 한 것만은 이거는 항명죄야. 보고 안 했다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항명죄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벌써 5월 1일부터 가동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5월 9일에 대선이 있는데 새 대통령이 누가 되든 엿먹어라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반역죄라고. 이건 새 대통령에 대한 항명죄를 넘어서 이건 국민에 대한 반역죄예요. 이거는 황교안이를 책임져야 되는 거야. 5월 1일 날 이 사드가 가동이 됐다면 이건 황교안이를 잡아 족쳐야 될 문제야. 그 당시 행정 책임자가 황교안이었기 때문에. 이거 김관진, 한민구 수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책임자였던 황교안, 이게 왜 이 짓을, 이 지랄을 막지 않았냐, 막지 않은 거냐 막지 못한 거냐 공모했느냐. 이거는 분명히 5월 1일 날부터 사드가 가동됐다면 이걸 뭐 모른 문재인이 안 보면 그냥 지랄하고 자빠졌어. 이건 그렇게 지랄할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문재인이 들어오기 전에 황교안 시대에 벌어진 범죄야. 그래서 황교안하고 한민구, 김관진을 반역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이거 기소해야 된다. 자, 근데 누가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면 왜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방부 장관 안 바꿨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방부 장관을 안 바꿔버렸으면 이 새끼들이 자기네들이 뭘 숨겼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 지금 이 국방 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영속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정권이 바뀌어도 그 업무가 똑같이 유지돼야 된다. 그게 국방부야. 그래서 국방부 장관을 마음대로 바꾸지 않고 그 역할을 유지시키면서 업무 인계를 시키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 새끼들이 다 지워서 깡통을 만들어 놓고 보고도 안 하다가 지금 털린 거야. 그래서 이거는 국방부 장관도 다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거고, 청문회 전에는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국방부에서는 문재인이 엿먹으려고 자료를 깡통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야. 이것부터가 항명이고, 이거는 국방부가 어떤 정권이 와더라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방기한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항명죄를 넘어서 이거는 반역죄라고 나는 이거는 바라봐요. 이거 전문가들 어떻게 보는지 좀 봐줄래요? 이거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봐. 이거 황교안이가 5월 1일부터 사드를 가동시켰다면 이거는 반역죄로 봐야 돼. 예. 음모론이 또 음모론 얘기 나오는 걸로 봐서, 예, 제가 또 한 방 날렸나 봐요. 예. 이거 법조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봐봐. 이게 5월 1일, 자, 봐봐. 이미 미국에서도요, 공개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다음 정권하고 얘기하겠다 그랬어.
그리고 이전에 공식적으로 나왔던 모든 얘기가 다음 정권이 들어오고 절차를 밟아 12월부터 가동한다고 해놓고 5월 1일 날 그냥 가동을 시켰다라면 이거는 반역죄야. 이거는 황교안이는 반역죄로 처벌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김관진하고 이 그 한민구는 항명죄로 처벌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황교안이는 반역죄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계된 문제인데 국회에서 공식적인 동의도 얻지 못하고 않고 모든 과정과 절차를 위반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복무했다라면 이거는 국가의 이익을 팔아넘긴 행위에 해당하므로 요거는 반역죄로 처벌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김관진 로키드 마틴 F-35 선정 주도, 이게 진짜 심각하네 이거. 로키드 마틴 이것도 김관진이 주도했다는 거야. 정무적인 판단이라면서 막판에 결정을 바꿨다. 김관진이 로키드 마틴의 F-35가 차세대 전, 이 로키드 마틴에서 뭔가 이거 받아먹은 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도 억지로 그 당시 문제 말 많았던 F-35로 바꾸고, 그리고 이번 사드도 무리해서 갖다 꽂은 거 아니야? 매체는 진성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 김관진 당시 방추위원장이 정무적으로 판단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얘기하면서 F-15SE를 부결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방부의 정무적 판단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해석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당시 방추위 결정 전 예비역 장성들은 F-35처럼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전투기를 들여와야 한다는 건의문을 청와대에 올렸다. 로키드 마틴의 군사기밀을 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상태 전 공군 참모총장도, 이 씨발놈도 진짜. 안보 책임자들이 지금 군사기밀을 팔았다는 얘기 아니야. 이 김관진 지금 신병 확보돼 있나요? 김관진을 며칠 동안 못 봤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야 지금. 예. 김관진이 국내에 있는 건 확인되고 있나요? 이거 진짜 이적죄야. 아니 이적죄는 적군에게 도움이 될 때고요. 이거는 반역죄라고 봐야 돼. 국익에 반하는. 그 오늘 해외로 나간 건 한민구고 그 국방부, 그러니까 국제국방부회의에 가느라고 한민구가 오늘 해외로 간 거고요. 지금 김관진은 지금 국내에 있는지 없는지 지금 며칠 동안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보도가 어저께인가 있었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지? 이번에 한민구를 출국 금지하려다가 오늘 있는 그 아시아 회의, 아시아 국방부 장관 회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보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봐. 근데 이 통일뉴스 이건 어디지? 이거는 통일뉴스라는 언론사에서 나온 얘긴데요. 사드 보고 누락 우연 아니다. 본질 은폐를 위한 국민 기만이다. 사드 저지 국민행동 무용지물 백해무익 불법 사드 철회만이 분명한 해법이다. 예. 그러면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편법, 거짓 꼼수, 직무유기 국가 중대범죄. 아니 아까 제목에는 반역죄 얘기가 있는 것 같더니 안 나오네요. 거짓 보고를 한 자에 대해서 군형법은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이 가능하고 전시 또는 사변이나 계엄지역인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처하도록 되어 있다. 거짓 보고만 가지고도. 근데 이거는 지금 단순히 사드에 대한 거짓 보고나 보고 누락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지금 단순한 사드에 대한 보고 누락 수준이 아니라고. 예. 나와요? 어디 나와요? 직무유기 중대범죄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반역죄라는 말은 안 나와. 예. 좀 이제 이 박서군이라는 분은 어떤 법률 전문가는 아니잖아. 시민운동 단체잖아. 시민운동 단체에서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예. 이게 이제 법률,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이 애국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애국 시민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반역죄로 보여. 근데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사드 문제가. 예. 이것도 음모임? 음모라는 얘기를 계속 쓰는 걸로 봐서 지금, 오늘의 요원들의 키워드는 음모인가 보지? 예. 지금요, 이 사드를 일단 가동하고 있다. 레이더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김해 지역의 아이들을 비롯해서, 예, 그 인근 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문제를 공식적으로 과정과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환경 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국방부 주장이야. 이 시벌놈들인 거죠, 진짜. 환경 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김천 혁신도시. 환경 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어저께 우기고 있어. 그리고 이미 가동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게 주한미군이 가동했을 거라고. 이건 우리나라에서 가동하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이 가동했다면 이건 주한미군 문제일 수도 있어.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정말로 사드의 레이더가 가동이 됐다면 이거는 주한미군의 존재 문제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거야. 이게 한미연합 사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새 정부하고 동의 없이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드가 지금 소파 협정 위반이었잖아. 사드 부지가 소파 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지금 가동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가동을 했다? 그럼 이거 주한미군 철수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주한미군 사령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야, 이거. 그리고 이거 황교안이가 이거를 눈 감았다, 몰랐다 그러면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되는 거고, 공모했다 그러면 이건 반역죄로 처벌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예. 지금 김관진에 대해서 감사 중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계시는데, 김관진이 감사 중이다라는 기사 좀 갖고 와 보실래요? 예. 소파협정 위반이야. 사드 부지 문제가 왜냐하면 주한미군에다가 땅을 빌려줄 때는 그 땅에 대해서 소파협정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드 부지는 그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소파협정 위반이야. 그런데 그 소파협정 위반인 걸 알면서 주한미군이 만약에 사드 레이더를 가동했다, 그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어저께 미국에 갔다 온 안보실장 말로는 아직 가동 중이 아닌 거라고, 공식적으로 가동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나 시험 가동이 될 수 있는 상태이지 공식적인 가동이 아닌 것처럼 또 어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발전기를 돌려서 가동 중인 거냐, 이게 주한미군에서 공식적으로 가동 중인 거냐. 공식적으로 가동 중이라면 이건 소파협정 위반이에요. 그리고 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가동했다, 이거는 황교안의 문제이고. 지금 김관진이 최대 실세 여기에 나와요? 감사 중이라고? 김관진 FA 사업을 감사 중이다, 감사원에서.
주한미군 사령부하고도 연관된 문제예요. 굉장히 심각한 외교적인 결례를 한 거야, 미국에서. 김관진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일단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이게 굉장히 이제 이 사실은 군대 핵심 기관을 김관진 인맥이 잡고 있다는 거잖아. 군 최고 책임 체계를 굉장히 중요한 핵심 보직을 김관진 한민구 인맥이 잡고 있다는 거야. 알자회하고 독사회 얘기 나오는 게 왜 심각하냐. 군 기무사, 군 정보당국을 비롯해서 군의 주요 요직을 지금 한민구하고 김관진 개인 인맥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판단에 대해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 공식적, 그러니까 비공개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보여.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을 뭐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이라는 둥 이따위로 몰아가려는 새끼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주리를 틀어야 된다는 거야. 주둥이를 아주 꼬매버려야 된다는 거야. 잠깐만요. 성철 이인걸이 밤샘 조사 중이다. 이인걸은 지금 안 되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 비서관, 국방부의 사드 발사 사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관련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 각종 부패 사건 감찰과 반부패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반부패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청와대 직제 개편에 따라 신설됐다.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행정관이 현재 연일 밤을 새며 사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한민구와 김관진을 대면 조사 역시 박 비서관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공안검사 출신이고 지난 2012년 대선 국정원 댓글 사건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한총련 등 공안사범 수사를 담당했다. 국정원 댓글 수사 이후 좌천성 인사를 당한 끝에 퇴직해. 뭐 쓸데없는 얘기고요. 이 행정관은 뭐 검찰이었고, 지금 이 사람이 검찰에 있을 때 그 내곡동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를 주장했던 사람 아니야. 그리고 이제 박 비서관은 가브로톡텍의 사측 변호를 맡았다. 그래서 이번 국민께 사과를 했다. 검찰에서 공안 수사로 날카롭게 이름이 날이 선 두 사람이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건을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요, 이건 이 두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물타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예.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 지금 민주노총이라든가 그 가습기 피해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실망했다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사는 별로 안 좋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치는 별로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난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인걸이 옥시가 아니라 홈플러스였대잖아. 이인걸이 옥시 변호사가 아니라 홈플러스 변호사였대. 예. 이인걸이 내곡동 사주 사건에 무혐의를 주장했다. 그거 사실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이야? 확실해요? 이인걸 내곡동 사건하고 관계없다고 나왔어요? 내곡동과 관계없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롯데 변호를 맡았다. 그러니까 내곡동 사건과 무관하고, 그리고 옥시 변호사가 아니고 홈플러스 변호사였고 롯데 변호를 맡았다는 거네. 김앤장에서. 그러니까 그 사측이 옥시가 아니라, 옥시가 아니라 홈플러스 쪽이었다고.
그게 이제 그 가습기 첨가제 사건이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대형 마트사들도 공범이다 이러면서 그 문제가 됐는데 그때 홈플러스 쪽 그 변론을 맡았다는 거야, 이인걸이. 예. 그리고 그 내곡동 사건은 내가 아니라는 얘기 못 봤어요. 내곡동 사건에 무관하다는 얘기는 내가 못 봤거든요. 관련 기사 좀 갖고 와보세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이인걸이가 김앤장 출신이야. 김앤장 출신이고 김앤장은 이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 회사란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롯데그룹의 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롯데그룹의 변호를 맡은 바가 이때잖아. 이거 하나 더 추가된 거야, 지금. 한겨레에서 기사가 나왔다. 내곡동에서 무혐의를 주장했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확실한 거예요? 잠깐만. 근데 물타기 거짓 해명이라고 나오네. 잠깐만요. 그건 안 했지만 다른 제조사 홈플러스 변호를 했대잖아. 왜 보고 싶은 것만 봐. 여기 한겨레 기사 나왔네. 옥시 변론은 안 했지만 다른 제조사 홈플러스 변호했다. 그 다음에 중수부 연구관 때 내곡동 의견 조율. 수사팀 불러서 무혐의 주장 증언 나와. 그러니까 그 이인걸이가 지금 거짓말했다는 얘기야. 그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된다니까.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이게 거짓 해명이라고. 아, 나 진짜 우리 시청자들님들 왜 이러실까? 청와대 그 이인걸이 이력서 논란에서 롯데그룹을 변호한 사실 시인했다. 그러나 내곡동 사저 무혐의 주장,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옥시 변호는 사실이 아니다. 옥시가 아니라 홈플러스 제조사였어. 맨 처음부터 옥시라고 나온 게 아니라 홈플러스라고 나왔어요. 근데 누가 옥시라고 주장했나 보지? 예. 이거는 부분적인 사실에 근거한 변명일 뿐이다. 이인걸은 지난해 김앤장에서 일할 때 옥시 변호를 맡지 않았지만 홈플러스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당시 가습기 살균제 수사를 맡았던 한 검찰 관계자는 홈플러스 변호인으로 검찰 청사에 여러 번 왔고, 홈플러스 직원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을 때 입회도 했다. 그리고 옥시 입장을 대리했던 법률 대리인이 청와대 행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자 이 변호사는 이 가습기 살균 업체 변론한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해명 자료를 낸 것이다. 그리고 당시 내곡동 사건 수사 때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는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관련자 조사를 통해 퇴임 뒤 이명박 대통령이 거주할 집을 내곡동에 지으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사저 건립 사건에 어쩌고 감수봐 뭐 쭉쭉쭉 내려가서 이때 이인걸 중수부 연구관 등 4명 그때 얘네들이 이인걸 연구관은 참 웃기더라. 대검 수뇌부의 무혐의 의견을 그대로 반복하는 완전 앵무새였다. 예. 그니까 이게 지금 이인걸은 해명도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고 가짜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명분이 딸리는 거야. 예. 이런 사람이 이걸 수사하면 명분이 딸린다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어. 개인의 비리는 개인의 비리이고 뭐 수사 내용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뭉개면 난 안 된다고 봐요. 예. 이인걸 행정관 내정자 홈플러스 변호 이력 걸림돌. 저기에 뭐 다른 얘기 나왔어요? 이인걸이 홈플러스 변호를 했는데 뭐 이 가습기하고는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나요? 기사에?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그 청와대에서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제대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이인걸이 수사에 끼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 이인걸이 수사를 하게 되면 이 사건 자체의 본질이 호도될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지금 명백한 한민구 김관진의 항명 사태이고,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가동했다 그러면 이건 반역죄로 처벌해야 될 매우 중범죄인데, 이걸 수사하는 사람 자체가 공정한 사람이 아니다, 뭔가 비리가 있는 사람이 수사를 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중간에 재판이 진행되면서 또는 이 언론에서 이걸 물고 늘어져가지고 본질에 물타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난 이인걸은 빠져야 된다고 보고, 윤석열이 직접 맡든지, 예, 윤석열을 직접 끼든지 해서라도, 이거는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예, 그리고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게 진짜 사드가 가동되고 있다면, 이거는 여러 개의 국제법과 한미 행정협정까지 위반한 사드를 신임 대통령이 온 다음에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약속해놓고, 왜 이걸 5월 1일부터 가동했는가? 이거는 황교안을 지금 당장 출국 금지시키고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될 상황인데, 근데 이게 군부를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가가고 있다고 보여. 신중하게 다가가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언론,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주도해서 이게 무슨 안보 무능인 것처럼 물타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강력하게 그거를 비판할 필요는 있지만, 청와대에서도 이인걸 같이 좀 문제의 요소가 있는 사람은 나는 수사 주체에서 빼야 된다라고 봐. 나중에 이걸로 물타기를 한다니까?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그래서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이번 주말을 보내면서도 이거 제대로 잘 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군부의 사조직이 왜 문제가 되냐면, 결국 그 하나회가 12.12 쿠데타 주범이야. 하나회가 12.12 쿠데타 주범이라고. 군부 사조직이 왜 심각한 문제냐면, 그 군부 사조직이 군 수뇌부의 주요 보직을 맡아서 이것들이 딱 짬짬해갖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거든. 그래서 군 사조직이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김영삼이 그래서 하나회를 해체한 거잖아. 김영삼 노태우를 김영삼하고 노태우를 구속시키면서 하나회를 해체했던 거야. 걔네들이 12.12 쿠데타 주역이었어. 예. 근데 지금 김관진하고 한민구의 인맥이 그 국방부의 주요 요직을 맡고,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사조직 모임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얘네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항명 사태를 일으킨 거 아니야.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반역 행위죠. 지금 이 사드가 이렇게 민간인들의 주거지를 향해서 레이더를 발사하는 건 우리나라의 성주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게 국회 비준동의도 거치지 않고 한미일 소파 협정도 위반하면서 환경 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여기까지 진행됐다? 그럼 이거는 반역죄에 해당이 되는 거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금 심각하게 침해한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야. 이거는 황교안하고 그 김관진, 한민구가 모두 지금 구속 수사돼야 될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 근데 이건 정치적으로 부담 느낄 문제가 아니라고. 예, 이건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말 거예요 여부가 아니라,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근데 신속한 조치를 하고 있겠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재까지 보여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조치하고 있을 거라고 봐. 제대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주말을 통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예, 매우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원칙대로 신속하게 처분해야 되는데, 일단 문재인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자. 돈봉투 만찬 합동감찰반에서 우병우 봐주기 수사 조준. 지금 검찰에서 돈봉투 감찰하고 있잖아, 돈봉투 사건.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지금 우병우를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요 부분을 정조준해서 감찰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우병우, 정윤회, 얘네들은 지금 구속이 안 됐어. 박근혜, 최순실도 구속이 됐는데, 우병우, 정윤회는 구속이 안 됐다고. 그런데 이 정윤회가 김관진하고 형님 동생 하는 사이고,
우리나라 군부를 지금 김관진이 잡고 있다는 거고, 이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예. 우병우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요 부분을 지금 조준해서 수사 중이다라는 이야기. 예. 수백 차례 통화한 안택은 집중조사, 검찰 특수본 부실 수사 의혹 살피는 중이다. 수사 전환, 수뇌부 판단만 남았다. 법무부와 검찰의 고위 간부들의 돈봉투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법무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검찰특별수사본부의 우병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돈봉투 만찬은 특수본부장이었던 이영렬이 우전 수석과 수백 차례 통화한 안택은 얘네 간에 있었던 사건이다. 감찰반은 돈봉투 만찬 사건의 본격 수사를 염두에 두고 조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합동감찰반은 관계자 20명을 조사했고 20여 명을 조사했고 이들의 통화 내역을 조사하면서 특수본의 우병우와 안택은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돈봉투 만찬의 핵심은 우병우에 대한 사건의 봐주기 수사 여부라면서 자세한 내용까지 정리했고 수사로 전환할지 여부에 대한 수뇌부의 판단만 남았다. 그러니까 감찰했는데 감찰 결과를 수사로 전환할지 지금 정치적인 판단 중이다. 박영수 특별검찰팀과 특수본의 우병우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안택은의 관여 여부, 이영렬 부실 수사 여부도 검토했다. 특검은 안택은이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이후 우병우와 수백 차례 통화한 내역을 특수본에 넘겼다. 그러나 특수본은 통화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 특수본은 이영렬 특수본 얘기하는 거죠. 감찰반은 특수본이 우병우의 범죄 혐의 일부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이영렬이 관여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고 우병우에 대해서 지난 4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이 지난 2월에 우병우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포함했던 혐의 중 외교부 인사개입 등 5개 범죄 사실을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감찰본부가 사실상 감찰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거는 지금 단독이긴 한데 핵심이 없는 기사야. 지금 이게 뭔 말이냐면, 뭔 말이냐. 지금 이제 그 돈봉투 사건을 대검에서 감찰을 했어. 감찰을 해가지고 지금 핵심 내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하고 이영렬하고 안택은이가 서로 전화로 수백 통을 주고받았는데 얘네들이 지금 봐주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단정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걸 감찰한 결과를 가지고 수사 단계로 바꿀지 말지를 고민 중이다. 이런 거는 알맹이 없는 기사이고 시간 낭비예요. 앞으로 이런 기사 갖고 오지 마세요. 예? 자, 미군 허허벌판 괌에서는 사드 배치 2년 만에 환경평가 완료. 한국은 괜찮다? 최종 보고서 사드 레이더 위험성 재차 강조. 예. 지금 이제 이 사드 레이더가 지금 이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가동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괌에서도 허허벌판에서도 2년 동안 환경 영향 평가를 해놓고 지금 우리는 이 수천 명이 살고 있는 지역에다가 이 레이더를 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 괜찮다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방송 끝나기 전에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갈게요. 예, 뭐냐 하면 지금 야당이 특히 이제 자유당에서 사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 무슨 파악을 못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자기네들이 전두환을 다시 우두머리로 해서 어떤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 예, 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참사장님 이거를 왜 자꾸 올리시죠? 그 기사를 자꾸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맨날 했던 내용 아닌가? 예. 자, 그 기사를 봐야 되는 이유를 좀 알려주시고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접고 넘어가야 될 반드시 이제 체크하고 넘어갈 내용이 뭐냐면 현재 자유당에서 과거에 자기네들이 야당 해봤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야당했던 시절이 있었어. 그게 언제였냐면 98년부터 2007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지네가 야당이었어요. 그때 그 야당하면서 김대중 노무현의 발목을 완전히 잡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때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얘네들이 그 뭔가 작전을 피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말짱 헛된 꿈이라는 얘기를 내가 해주고 싶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얘네들이 그 뭐라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었던 게 박정희의 신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야. 박근혜라는 계산된 카드가 있었어. 그러니까 박근혜가 2000년에 공식 데뷔를 해요. 근데 이제 98년부터 박근혜가 정치활동을 시작해. 김대중이 집권하면서부터 박근혜가 정치활동을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게 그 김진명의 무궁화꽃이에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이 93년인가 4년에 나와. 그러니까 93년 4년에 대대적으로 막 팔리기 시작해. 그러면서 막 모든 언론에서 그걸 다 광고해주고 이러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열풍이 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오마이뉴스에서도 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미국에 이휘소가 죽은 과정을 추적하러 가고 막 그랬었어. 거봐, 98년.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가 나오면서 박정희가 CIA에 의해서 제거됐다. 그 이유가 이휘소라는